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서동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소통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점검, 건물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평택시 우수 경관 자원인 진이천 유원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 및 인근 도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 힐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봄 청보리, 가을 코스모스로 계절 꽃밭을 조성하고 그간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속 운영하며 평일 및 비수기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정비 및 하상 정리, 하천변 제초 작업을 통해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흡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 등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여 창구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정 조사를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식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6,378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 목표의 45.8%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제로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현장 조사 등으로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예고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고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진수활동 추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83억 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정리 목표액은 125억 원으로 고질 체납 차량 영치반과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전자 고지 발송 및 체납액 징수 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세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인과 방문객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 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층 네포츠 공원 및 2층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9개소 43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4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출장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이제 부임하셔서 처음 이제 업무 보고에 들어오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지역 현안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면동 다니면서 이제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뭐 주민자치 회의라든지 통리장 회의 때 참석해서 이제 그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런 단체들과 그다음에 또 뭐 시장도 이런데 시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네. 상인회장님들이랑 임원진들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네.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진이천 지금 우리가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 금액이 18억 2,800 정도 되죠. 네, 올해 위탁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제 감이 됐더라고요. 감이 됐고 지금 그 진이천 그 물놀이장 철거 및 이건 이제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시고 좀 이 진이천 유원지를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이천 유원지는
저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중점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작년 봄꽃하고 여름꽃이 기대한 성과만큼은 성과를 보지 못해서 꽃을 좀 바꿔서 좀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요. 두 번째가 근데 이제 비 오는 것까지 이제 사람이 막을 수 없지만은 대응하고 대비를 잘 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난 중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난해에도 이제 의원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진천 의원 이제 유원 유기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게 특화 프로그램이다. 특화 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는 게 좋을 거고 또 홍보에 중점을 둬라 이런 강조 말씀이 계셔서 그분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네. 체크해 보도록 하고 또 이제 도시봉사가 이제 스타 기관이니까 스타 기관의 책임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꽃밭 관리 지금 예. 이제 말씀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쪽 볼거리죠. 예. 꽃밭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수기 평일 및 비수기 프로그램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행사하고 할 때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평일이나 이럴 때는 기존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없었었죠. 뭐 지난해에도 한 17개 프로그램 정도를 하고 있고요. 17개 예, 프로그램.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거, 네. 또 이제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또 도시봉사 역할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도 좀 인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찾아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지금 이게 그 그쪽에 이제 뭐냐 그 캠핑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용객들이 주말에 이제 편중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죠. 이용을 네. 하고 평일날 이게 뭐 하루 평균 뭐 이런 방문객 수 이런 걸 점검해 보셨나요? 평일날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보니까 뭐 19만 명 정도 진천을 이용했더라고요. 19만 명. 네, 입장객이 18만 9,248명이 입장을 했고 네. 뭐 주차는 3만 1,000대, 3만 2천 대 정도, 네일바이크는 2만 3천 명, 오토 캠핑장은 한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죠. 네, 네, 네. 그래도 이쪽 그 평택 지역에 그래도 이 북부 지역에 굉장히 제일 뭐 경관도 좋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하여간 계속 그 파악하셔가지고 예, 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여기가 문제가 이제 집중 호우 때 장마철 네. 집중 호우 때 이제 침수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 그 뭐 집중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뭐 안전이나 그 다음에 시설들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후 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설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보셨겠지만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 시설을 이렇게 올려서 해놔서 이제 좀 물에 잠겨도 감전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이제 그렇게 시설 해놨고 했는데 아무튼 가장 큰 걱정은 정말 그 안전하게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 이제 그를 철거를 하고 지금 이제 진천 물놀이장을 지금 무봉산 수련원으로 지금 옮겨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작년에도 아마 작년부터 했나요? 예, 그렇죠. 작년부터 했죠. 예. 그래도 물놀이장 시설도 이제 진천이 이제 항상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했던 거니까 네. 그것도 대체 부지에 잘 조성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가 그 이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네. 이게 이제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조사 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되는 게 6월쯤 되는 거예요? 이 진행이 개별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세부 추진 일정이 네. 있어서요. 네. 일단 산정이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특성 조사를 1월 17일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열람을 거치게 됩니다. 예. 열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있으신 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부동산 그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지가 결정이 4월 30일자로 공시하게 4월 됩니다. 30일자. 네, 그러면 해마다 그게 이제 4월 30일자로 결정이 돼서 네. 그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무과 올해 목표액을 세입 목표액 6,378억 잡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비해서 지금 이제 도세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줄었고 시세가 한 600억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런 이제 시세가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 보내주신 그건 잘 봤는데, 그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세수를 좀 예상하시는 게 지금 저기 1, 2월 달 동향을 보내드렸었고요. 네네. 지금 1, 2월 달 동향이 왜 중요했었냐면요. 저희가 그 삼성전자가 성과급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과이익 성과급과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 장려금에 대한 그 기본급의 이제 최대 100%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목표 달성 초과 달성에 대한 200% 사상 최고였어요. 지금 메모리 사업부에서 200% 받은 건 없었고요. 네. 최대가 100%였는데 200%에다가 개인적으로 또 20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전년도에 말기- 비해서 세액이 그 57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종업원 분까지 합해서 67억 정도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 달에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세수가 67억이 더 생겼기 때문에 보고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부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을 예, 하는 거고요. 당초 법인세 부분은 500억을 예상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 34조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34조보다 조금 부족한 3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여기 영업이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올해 500억에 대한 세수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해마다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줄었었고 목표액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 지금 이제 목표액이 늘은 상황이 되겠고, 그런 뭐 추이나 이런 걸 계속 파악하셔가지고 세수 이렇게 추계하는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 목표액에서 이게 6,020억이 작년에 세입을 거둔 그 결과 목표액이었나요? 예.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세입 받은 거는 6,378억 원. 6,020억 목표였는데 6,370억 정도 세입을 거뒀다. 예. 그런 자료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도세 부분에서는 올해 사실은 도세 부분에서 세입이 좀 감소가 예상돼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거래세 수가 네, 위축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 분양을 했는데도 취득세 신고나 이런 게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공동주택이 5,445세대 정도가 사실은 올해 분양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추이를 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200억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제시를 했었는데 도에서 실질로 내려온 거는 3,450억을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250억을 증액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6,378억을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7,010억이 7,018억이 목표액이 변경됐습니다. 1월 말에 그게 도에서, 도에서 최종 목표액이- 확정해서 도세 목표액 확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네. 1월 말에 지금 내려와서 네. 지금은 이제 7,01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액이 7,018억으로 바뀌었다. 예, 그 말씀이죠? 시세는 그대로인데 도세 부분에서 원래 저희가 제시한 건 3,2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에서 그런 최종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목표액이 예, 수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반영은 안 된 거네요 지금. 그게 1월 네, 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취약 분야 세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기획 세무조사? 자체적으로 기획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본청에서 이제 어제 업무 보고 할 때 100개 회사 정도 네. 하시는데 이거 거기 포함된 건가요? 송출 것도? 송출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법인 세무조사하고는 좀 별개로 네.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취약 분야를 선정을 매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 생애 최초 주택이나 자경민 영유아 지식산업센터 등을 이렇게 조사했다면 올해는 그 다른 거를 분야를 따로 선정해 가지고 올해도 과제를 한 5개 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취약 분야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 예. 과제를 선정해서 하신다.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저희도 도지정과세 도세 부분 그 관련 지정과세는 사실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3개 과제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자체 과제를 시세 관련해 갖고 2개 과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과제하고 예, 해서 전년도에 한 22억 4,900 정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부분도 이제 그 올해 24년도 말 기준이죠. 정리액이 127억 해서 226억이었는데 이제 현년도 또 미수액이 157억이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383억. 네, 이 중에 125억을 정리를 목표를 하시겠다. 예,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전년 대비해서 30억 정도 예, 늘려서. 전년도에는 95억이었었는데 30억을 증액해서 이제 체납 기동팀이 생겨서 네. 사실은 전년도에 그 127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127억 하셨나요? 전년? 예.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에 127억을 했기 때문에 평균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125억 정도 설정하면 무난하리라고 무난하겠다. 생각하고 설정했습니다. 네. 이것도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카카오톡 체납 전자고지 네, 예. 이게 지금 연 2회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 생긴 거는 상반기에 네. 원래 이제 5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4월달에 한번 할 것 같고요. 4월 달에. 그다음 하반기에 10월달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체납 안내분만 그 전자고지 하시는 거죠? 체납 안내문과 올해는 좀 추가로 확대하는 게 이제 그 납기내 징수율이 사실은 매년 1%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문자 알림톡을 통해서 또 별도로 문자 발송도 하고 공시송달되는 게 이게 송달이 반송돼 가지고 사실은 그 공시송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알림톡을 통해서 귀하의 그 체납고지서가 반송되었사오니까 이게 이게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납부하시려면 가상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를 안내문도 보내시고 알림톡으로. 매월 하려고 합니다. 매월. 예. 지금 이제 이 전자고지를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나서 그 성과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사실은 절감이나. 이게 하반기 8월달에 최초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부터 나서 시작한 거죠? 예, 10월달에 다시 한번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150억 원 24,522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발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3억 원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예산적으로 보면 네, 네. 우편 발송을 했을 때보다 58.4% 절감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58.4%. 종이로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보다 네, 맞습니다. 예산 절감도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그 체납 징수율도 좀 올라가고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계속 확대해 가지고 그렇죠?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전년도부터 지금 이게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작년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행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더 체납 징수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거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또 이걸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또 도움도 되고 이게 예. 누락되는 게 없을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소장님, 시장님 상인회 그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는 하셨나요? 네, 이제 세 군데 세 다 예, 회장님들 다 만나 뵙고요. 네, 네, 소통했습니다. 소통하셨어요. 예. 네, 네. 지금 뭐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쪽에 뭐 지원하는 그런 그 이용 시설 그 화장실이나 이런 네, 그렇죠. 그런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유지보수, 뭐 네. 예, 보수하는 보수하고 거, 이런 네, 그런 이런 거죠.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임원단 회장님들과 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 잘 청취해서 네, 예, 자주 대통령 만나서 활성화되는데 네, 네, 자주 만나서 이제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제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청에다가 이제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네, 네, 네. 지역경제과 일자리 경제과, 과하고 해서. 일자리 과하고 잘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체육 그 지역경제과 체육 시설 네. 지금 진입학교 골프장이 개장되지 않았나요? 이제 그 준공은 됐고요. 준공은 됐죠. 네, 준공은 됐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정식 개장은 4월부터. 예, 정식 4월부터 할 겁니다. 네, 거기도 지금 인력도 채용을 하셨네요. 채용 예. 계획이 있으네요. 임기제 한 명. 예, 임기제하고 이제 기간제 해서 예. 네. 다만 여기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가 이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평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성이나 뭐 오산, 수원 이런 데서도 이제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저희 평택 시민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용할 수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임시 개장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좀 조례에다가 우리 평택 시민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좀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네네네. 좀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나요? 네, 현재 안 돼 안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안 돼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도 타 지역에 와서 이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네, 조례상에 그런 게 안 돼 우선적으로 있으니까. 네. 거기가 이제 워낙 그 뭐 경계니까, 오산이나 오산하고 가깝기 가까우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제 18호 리그라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네,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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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청사 우리 주차장
네, 네, 네. 주차장이 지금 209면인데 네. 여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1,186대가 주차를 했나 봐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월 정기 주차가 1개월에 10,000원이 맞습니까 이게? 네, 직원들 직원들? 예, 직원들만? 예, 예, 예. 일반인은 월 주차는 없고요. 네, 일반인들은 없고요. 하루에 그냥 5,000원 내는 거고요. 하루 일일 주차 예, 5,000원으로 예, 알고 예. 있는데. 근데 직원들이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등록된 차량은 네. 저희 직원들은 이제 26명밖에 안 돼 있고요. 네. 근데 의회 직원들도 이제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25명, 의회 직원이 이제 26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월 정기 주차를 네, 네, 네. 이 표기를 좀 해주시지. 난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예. 월 정기 주차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일반인들. 지금 뭐 여기 우리 송출하고 이제 의회 이쪽으로 주차가 항상 이제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네. 그 저희들도 이제 이거 직원들은 지금 저기 2층 예, 2층 내포주공원 내포주공원에 거기 지하에다 주차하고 있죠? 예, 주차장이 되는 걸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2층 거기 아니요, 이제 저기 통근버스가 직원들, 있어서 통근버스. 예, 예.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좀 주차가 뭐 어렵고 이제 민원도 네. 불만도 많고 네,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저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자갈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여기 옆에 이제 SG 위딩홀하고도 네. 지금 계속 접촉을 해서 주차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이 기존에는 했었는데 이제 해다가 그게 지금 절로 옮기신 예, 거잖아요. 옮겼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계속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네. 거기하고 협의만 잘 되면 좀 더 약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쪽도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건. 예, 계속 평일에는 계속 놀고 있는데 네, 저희도 예. 뭐 그분들도 이제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날은 주말에는 어쩔 수 여기를 없고, 갖다가 예, 여기 이제 이용하니까. 이용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평일 날은 좀 빈 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원입니다. 일단 뭐 이 김신혜 이 소장님은 뭐 기획예산과 쪽에서 과장님 하시다가 이제 소장님으로 진급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난해 어떻게 됐든 평택시 예산을 총 관할하는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업무야 뭐 당연히 예산과 쪽에 있으셨으니까 뭐 다 파악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과장님들 뭐 또 평소에 지역 발전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또 올해 뭐 주요 사업들이 이제 차질 없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시민들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송탄 출장소야 뭐 본청에 있는 업무와 또 이 북부 쪽에 있는 업무를 좀 분할해서 하시는 업무가 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재형 의원님께서 뭐 거의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송탄 출장소 이 기구를 보면 8과 3면 8동 66팀으로 돼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행정위원회에 속하는 이제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과인데 이게 이렇게 훑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감원된 데가 이제 총무과에서도 1명 감원됐고 환경위생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저희 플러스 됐고 건설도시과 1명 감원, 그리고 진이, 서탄, 고덕면, 서정 여기 중앙동, 송북동, 신장일동, 신장이동 이렇게 다 감원이 됐어요. 그 보면은 이 면단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감원이 다 됐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감원된 이유가? 근데 그 1월 30일자로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결혼은 일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은 이제 저희 총무과라든지 민원토지과는 현재 결혼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 쪽에서는 이제 진이하고 이제 서탄이 지금 현재 한 명씩 결혼이고, 진이하고 예, 서탄이요. 예, 아, 고덕은 진이 이제 그 일단 결혼을 채워줬고요. 채워졌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이라든지 이런데 그 동지역은 지금도 아직 결혼인 한 명씩 결혼인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관련 동의나 이런 데 결혼된 데에서는 좀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은 좀 없나요? 혹시? 저희들도 이제 인원이 충분하면 이제 뭐 결혼을 안 시키겠지만 일단은 뭐 주기를 그렇게 본청에서 이제 내려오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뭐 한정된 인원 갖고 이제 예, 하다 예, 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쪽 관련된 동의나 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들 네, 하시길래. 맞습니다. 예, 많이 하죠. 예. 네, 그래서 좀 한번 여쭤봤고. 예, 그러면 총무과 쪽에 5페이지 보면 이제 북부 지역 기관 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연 6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도 좀 가끔 참석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뭔가 내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소장님은 뭐 참석을 안 하셨겠네. 아니 이제 예, 올해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한번 처음 했을 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할 거예요? 네, 할 거고요. 저희가 회원이 한 75명인데 그 이제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려고, 예, 제가 그동안은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해봤고 이제 대중교통과장 할 때 한번 이제 그 이쪽에 은혜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와서 이제 답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북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예,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부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서부에는 이제 서부에 서부발전협의회라는 게 아니, 발전협의회만 예, 따로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같나요? 거의 뭐 성격은 유사하다고 유사하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 단체 협의회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아침 일찍 이 네. 회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 다 오시고 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네, 이제 네. 내용도 좀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를 좀 발전시키고, 알겠습니다. 네, 협의회가 좀 더 내실이 있는 게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탄 미 공군 지역운영위원회 오스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4번 연 4회 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005년부터 만들어졌나 봐요. 네, 올해가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죠. 네. 그러니까 20주년이라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또 해이기도 하고 뭐 특별한 뭐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요? 혹시 요거는? 올해는 20주년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오스카에서 그 미군 측에서 그런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예, 금년에는 좀 더 좀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교류에서 한 연 4회 했는데 시측에서 2번, 뭐 미 공군 측에서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2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측은 10명이고 미 공군 네. 측은 11명. 이제 송출 관련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들, 보건소장님, 뭐 소방서장님, 경찰 지구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 측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관 단체 협의회처럼 이것도 좀 주기적으로 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과면 동장 지역 현안 협의회 또한 뭐 이것도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진이천 유원지 아까 저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위스탁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또 여기 송출해서 하는 거고. 근데 현재 그 모든 시설은 뭐 철거된 거고 수영장이고 거기에 이제 조성하는 거 수병 힐링 공간 조성인가 뭐 조성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진행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거기 그 이제 수영장이 이제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밀리 그 피크닉장을 조성하려고 예. 이제 설계까지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금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꽃밭을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목이 사업명이 뭐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됐든 거기 관련된 사업이나 뭐 많은 시민들이 또 올 수 있게 이걸 또 만드는 게 이제 송출해서 해야 될 몫이고 뭐 관리하는 분이야 뭐 그 관리에는 저 수탁자 쪽이야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그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줄기도 줄었을 텐데 개발 분담금 부과징수할 때 그 산정은 그거는 어디에다 업체에다 따로 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프로세스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서 대한 뭐 개발 부담금 뭐 대상 사업 조사하고 그랬던데 뭐 여기 인력 갖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정 기간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련 부서에는 전문성 있는 분이 있나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관련돼서요. 예, 거기에 뭐 의뢰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만 신뢰하고 그냥 그거 갖고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제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이나 뭐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 전문성이 없으면은 뭐 이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무과는 아까 저기 최장 의원님이 말씀하시 주셨고 징수활동 지역 경제과하고 15페이지 보면 전에도 이제 한번 저 관련 전에 위원회 있을 때도 좀 얘기가 좀 저도 질의를 했었는 사항인데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타용도가 2024년도 26건. 요 타용도 관련된 게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혹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이제 농지 같은 걸 이용해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허가 그 조건은 그 간이 농축산 사용 시설 산업용 시설이나 아니면 그 작물 재배사 그 현장 사무소 및 부대 시설 모두 이해주 전환하는 시설이 들어오고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 사무소나 어떤 부대 시설 비중이 약간 좀 있습니다. 요즘 공장 지역이나 이런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이제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기간이 이제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체육 환경 조성. 요거는 이제 이 예산도 조금 저희가 늘었어요. 24년도보다 25년에 조금 한 2억 정도인가 얼마 좀 늘은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요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그게 저기 이 본청에서 관리한 체육진흥과 쪽에 있던 게 송출 지역경제과 쪽으로 이제 두 개 2층 게이트볼장하고 진입 파크 골프장 운영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인수 받아서 그에 대해서 이제 관리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제 파크 코보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예산이 이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송탄 출장소가 나름대로 이제 이 업무 분야가 기본적으로 이 북부 쪽에 있는 거 일부 시설이든 뭐 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돼 있는 거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잘 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예, 최재형 의원님 보충질 예 해주세요. 우리 저 어차피 송출 관할이니까 지금 과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 그 건축 녹지과인가요? 설해 예방대 설에는 이제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네네네. 예방 대책이 있어요. 네. 이 지금
뭐야 이런 설해 예방 용역 운영 1분기 뭐 계획도 잡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5,200 정도 되네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 소장이 계시니까 뭐 이번에도 계속 이제 폭설이 있으면서 네. 그 이제 처리가 막 지연되고 잘 안 돼가지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 있는 그 예산은 이제 네. 그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24시간 근무하면서 이제 그 저기 이제 숙직비 형식에 나가는 그런 돈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설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그 돈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예, 요거는 그런 돈입니다. 아 이 비용은 예, 예, 예. 숙직을 해 계속 이제 한 명씩 숙직을 하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한 숙직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급식비라든지 이런 돈이 7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북부 쪽 그러니까 송출해서 관리하는 지역은 제설자금 송출해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본청하고 같이 본청 안출 송출이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본청에서 이제 강설이 예보되고 예보된다. 하면 예. 뭐 주의보냐 경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우선 강설 예보가 되면 이제 근무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용역이 돼 있으니까 이제 출장소에도 이제 제설 용역이 돼 있고 읍면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대기를 시키죠. 대기를 시켜서 이제 몇 시까지 응소를 하고 몇 시부터 준비해서 이제 그 눈이 내기 전에 이제 먼저 사전에 제설제를 뿌리고 한번 뿌리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내리면 또 뿌리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또 이제 녹아도 또 얼으니까 또 예. 그때도 뿌리고 계속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설이 쌓였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삼날로 밀죠. 예, 미는 그런 네네네. 그런 저기 제설차도 있죠. 운행을 하시는 거죠. 네, 5톤이나 15톤 차량에는 제설제도 실었지만 이제 제설기도 실었지만 거기에 이제 삼날을 부착해서 삼날을 밀고 다니면서 이제 제설제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몇 대 정도 지금 운행합니까? 송출 관할에.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이게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이제 많이 달라요. 이제 염화칼슘은 뿌리면 그래도 이제 이 녹는 속도가 빨라서 좀 금방 되는데 이 소금은 뿌려놓으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그게 안 녹다 보니까 이제 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제설 작업이 안 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이 삼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이 쌓여야지 밀어야 효과가 있지. 눈이 아마 그게 한 5cm 이상은 떠 있을 거예요. 삼날이 바닥까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쌓여야 좀 밀어야지 이게 밀리지. 안 그러면은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네네. 지금 뭐 그분들은 전문 업체들 그쵸, 업체들이죠. 업체들은 네, 네, 이걸 많이 해왔던 업체들일 네, 네, 거고 그랬을 때 좀 그 제설이 예보되고 하면 미리 준비는 하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런 출퇴근 시간에 막 네. 교통도 막히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번에 뭐 그 설에 그 전체적인 저 대책 회의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좀 깨끗이 제설 작업 될 아무튼 수 있도록. 저희들 네. 제설에 대해서만큼은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근데 좀 미리 뿌려야 될 때 안 뿌려가지고 그 막 갑자기 내리는 그런 네. 갑자기 물론 예보는 됐지만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니까 그때 뿌려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그쵸, 거죠. 그때는 좀 늦습니다. 미리 뿌려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리 뿌려놓으면 왜 또 미리 뿌렸냐고 또 이렇게 또 민원을 또 낸대요. 민원을 내고.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최선을 잘- 다해서 아무튼 제설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시민들께서 여기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제설하는 그런 장비는 없죠. 인도가 이제 밟지만 하면 불어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불어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이제 저 동해 근무할 때만 해도 이제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실 불어와로 쏴서 이렇게 옆으로 날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인도는? 직원들이 그런 건 사실
못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는 아직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이제 저기 뭐 6개월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이 제설 작업을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장비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예, 그걸 운영하려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이 않겠지만 저기가 이렇게 저기 그 솔이 붙어 있는 그런 그 제설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내용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잘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우리 그 이기영 의원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그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기대 효과, 친화적 뭐 자연 친화적 수변 힐링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에 기여를 한다고 했고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그 계절 꽃밭 청보리하고 코스모스 소규모 포토존 조성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진이천 유원지에 그 늘 항상 보면 계절꽃을 심었었어요. 네. 봄에는 유채꽃을 심었고 여름에는 꽃냥개비를 심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었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꽃값이 보통 1년에 보면 그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 도시공사에다 돈을 제공해주지 않고 우리 여기 송탄 출장소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매번 해마다 보면 이게 꽃이 잘 그 개화가 안 되고 그냥 꽃이가 뿌려 나지도 않고 키도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꽃이 좀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여기서 청보리를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할 계획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3월에 파종 계획 갖고 있습니다. 파종 계획 이거 파종이 벌써 보리를 심을 것 같으면 벌써 파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지금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보리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벌써 저쪽 그 고창이나 이런 데 청보리밭 축제 그런 거 할 때 보면 보통 보리는 가을에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나요? 어렸을 때도 이제 가을에 뿌려서 겨울에 뭐 그 보리 밟기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도시공사에서 지난해 이제 검토를 해서 네.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다 맡기면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3월에 파종되고 5월에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매번 제가 이제 진이천 유원지 갖고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코로나 상태로 해서 그 비용을 그 청소년 재단에서 자체 운영하다가 이제 그거를 운영을 중단시키고 도시공사 이관 2021년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도시공사 예산 총 출장소 예산이 29억 2,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9억은 철거 비용으로 쓰고 21억 정도를 이제 도시공사 예산으로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1억 9천 한 2억 정도가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있어요. 18억 2,800만 원. 이거 도시공사에 다 이관 그 비용으로 드리는 건가요? 일부 출장소에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 도시공사에다가 다 위탁했습니다. 다 전액 예, 다 예, 예. 드린 거죠. 네, 제가 네. 이거를 매번 지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탁법에 보면 이게 그 대행비를 다 주게 돼 있는데 늘 항상 송탄 출장소에서 꽃밭 조성비라든가 꽃씨앗 뭐 이런 거는 늘 가지고 매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공사 다 이전해 주신 예, 건가요? 예. 예. 그리고 그 도시공사 작년에 저 진천 유원지에다가 3월부터 수영장 수영장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다시 조성을 하겠다 해서
그 철거 비용을 만들어 주면서 2024년도 예산 23년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제정해 줄 때 그걸 다짐을 하고 그거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철거를 하되 거기에 꼭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합리화됐을 때 철거를 해라 했는데 무조건 작년 3월에 철거해서 5월 달에 다 철거를 마치고 허벌판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 조성 계획을 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뭐 피크닉 장소도 운영을 하고 뭐 거기에 조그만 이제 그 연못도 뭐 만들어서 개구리 뭐 이렇게 체험장도 만들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용역은 다 끝났고요. 예, 예. 용역은 다 끝났는데 금년도 본 예산 요구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지만 예산을 그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한번 그 저희가 그 예산 요구를 다시 해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테스트 꽃밭이라고 해서 일단 네. 좀 그 꽃밭을 좀 조성해서 그 이 진이천에 맞는 꽃이 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그쪽이 이제 하천변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수해가 오게 되면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이제 이래서 거기를 점점 쇠퇴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점점 다 없애는 과정인데 이거 과연 또한 관리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 재단에서 할 때는 굉장히 운영의 매를 잘 살려서 연간 관광객 수가 30에서 뭐 40만 명도 오고 수영장 야외 수영장 운영할 때는 거기에 뭐 한 달에 뭐 15,000명, 2만 명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시설이 전혀 없어지고 지금 무봉산 수련원에서 아이들 그 야외 수영장은 이제 거기서 좀 활성화시키기로 해서 아예 이제 그 시설을 없애버렸는데 이게 우리 김신혜 우리 저기 소장님도 여기 북부 지역 사람이잖아요. 서탄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정된 시민들한테 어떤 그 혜택을 줄까 해서 유원지가 이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공사 넘어가면서 이게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지금 캠핑장 뭐 이런 것만 지금 운영하고 주차장 3개만 운영한다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니까 있는데 그 진이천 유원지의 주차장이 몇 개, 3개가 아니에요. 네, 현재 뭐 4개가 있죠. 예, 4개 있는데 현재 지금 뭐 하나 제4 주차장은 네, 네, 제가 네. 매번 질의하는데 그걸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비수기구로 해서 일단 그 현재 그렇게 놓은 거고요. 이제 이용객이 증가하면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그 주차장도 없어서 진짜 활성화됐을 때 그 주차장이 차량이 부족해서 거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차단기까지도 다 있고 84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아니면 그 주민들이 그 옆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주차장 요래도 자동 차단기가 있으니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금 진이천 유원지가 지금 이제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 진이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프랜카드 많이 막 이렇게 다른 거 보셨죠? 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되 뭐 보상을 공시가로 보상을 철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토지민원과에서 취급하나요? 이거 공시가 지금 4월 달에 뭐 해서 6월 달에 고지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시민들이 하는 소린가요? 은살리 지역 그쪽에? 아, 네. 지금 그쪽에 그 지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별도 자료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예. 이제 기획선과장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 용인산단이 이제 조성 계획이 예, 생기고 맞아요. 상수원 예.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산단이 조성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죠. 있었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높아지면 보상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그런 프랜카드를 다른 것 같고요. 아직 그 지역에 대한 그 종합개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거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와는 좀 별개로 아마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민들이 그 은살리 진입면 사람들이 프랜카드 이 송탄 출장소 근방에다 두 배로 먼저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철회하라. 아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제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냈었고, 근데 경기도나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는 거는 이제 안 맞다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가 취소가 돼서 현재는 프랜카드가 다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뭐 공시가 가격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예정 지역으로 뭐 지구 지정 하라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여기 그런 북부 건- 지역 그런 건 사람들이 아니죠. 화가 나서 이제 그 아, 프랜카드를 이제 네, 그건 달았잖아요. 아니고. 그래서 네, 어떤 예. 근거가 있었나 싶어서 아닙니다. 궁금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였죠. 예. 그러면 다행이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돼서 되게 많은 불편상을 겪었는데 뭐 그것도 공시가는 물론이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구 지정하라라는 어떤 이제 언론에 보면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런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 시에다가 의견 조회가 왔었고, 저희 시의 의견은 이제 그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평균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집가 상승률 이런 거를 다 판단해 봤을 때 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저희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그렇죠.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안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이산단 뭐 그 주변 지역을 뭐 70만 평, 80만 평 뭐 이렇게 해서 산단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좀 쓸 건가 저희 그 시하고도 우리 의회하고도 지난 4월 17일 날 상수원 보고역 지정 해제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한 결과도 있었어요. 거기에 뭐 이제 산단을 만든다 뭐 한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제 그 허가구역으로 묶어라 뭐 이제 이런 설이 좀 있으니까 그 지역민들이 이제 네네. 화가 나서 이제 일어선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우리 출장 소장님께서 잘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절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경제과의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진희 그 유원재 어디냐 라온고등학교에서 쓰는 네네. 야구장 네. 거기 어떻게 그 작년에 그 수해 때문에 많이 파손돼서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 확보했고요. 예산 확보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가 이제 끝나서 예.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발주해서 거기 나온 고등학교나 그 이제 그 학부모들도 예. 원래는 2월 말까지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면 3월 뭐 10일 이전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공사가 보수 공사가. 거기에 또 이제 그 운동하는 학생들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궁금해하고 이게 예산은 책정이 된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언제 될 건지 늘 문의를 네. 주시고 이러거든요. 네. 그거 차질 없이 아이들이 연습을 못해서 지금 타 지역으로 연습을 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좀 원상복구가 돼서 그 시설을 아이들이 빨리 써서 우리 자원이잖아요. 우리 라운고등학교에 네. 그 야구 선수 아이들도 그래서 설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2025년도 이충 게이트볼장하고 진입 파크골프장 운영이 그동안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가 지금 우리 이제 송출로 이게 옮겨오는 과정인데 이게 언제 저희들로 이관되게 되나요? 북부 지역 우리 출장소로 그 파크 골프장은 이미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기제하고 기간제 뽑아서 예, 예. 예, 2월 중에 뽑아서 이제 4월달에 개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차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파크 저기 그라운딩 골프장이 있죠. 우리 여기 이충 게이트볼장 옆에 라운드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죠. 네. 예, 그거는 지금 관리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나요? 거기에 이충 그 네포츠 센터에 있는 건 다 저희가 여기서 저기 예,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요?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쪽에 이제 시설이 그 어르신들 그 창고가 저기 가방 저기 키핑할 수 있는 그 골프장이 거기 3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네. 하나가 그런 저기 가방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먼저 계시던 그 지역경제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남계장 과장님 계실 때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놔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혹시? 현재 그거 하는 데서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잘 운영되는 중요한가요? 거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거기 균형이 안 맞게 3개가 있는데 저기 그 그라운딩 골프장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이제 그래서 저 막 불려도 가보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고 어르신들이 여름에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지난 여름에 땀 쩔쩔 나가면서 그거 메고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됐는지 뭐 전기 시설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긴 얘기는 들었는데 다 진행이 된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훈치 휴게소 있죠. 훈치 네. 휴게소에 그 지난번에 송탄 출장소하고 그 푸른 도시 사업소하고 해서 거기에 그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상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 확충한다고 거기에 부지 매입하고 한다고 이게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 자료를 출장 소장 먼저 계신 소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네, 글쎄 좀 잘 한번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루에 이용객들이 뭐 평일에는 뭐 1000에서 1500명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막 3000명에서 몇 명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를 좀 주변을 매입해서 좀 쾌적하게 더 할 수 있다는 그걸 하겠다고 그 전에 했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 내용은 이제 그 이성과장 할 때 들은 예. 거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예. 근데 이제 현재 진행상이 어떤 건지는 이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한번 저 푸른 도시에다 확인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저기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 좀 저희 우리 저기 여기 네, 네, 네. 기획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우리가 그 교보생명에서 저쪽 3단계 780m 지하로 가는 그 행사 1,740억인가 그 예산 1540억인가 뭐. 1,473억 예, 예, 예. 1,473억 예산 그거 해서 뭐 차질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송탄 출장소에서도 알고 계셔야죠. 그거. 그 사항을 한번 네. 그러면 좀 저희가 한번 본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쓴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은 예, 예, 했어요. 예, 예, 저희가 예,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네. 용역 5억 예, 만들어서 5억은 그래서 용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1,400억이었다가 그게 73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늘어나서 LH하고 이제 이렇게 뭐 협약도 체결하고 딱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송탄- 됐는지 예, 한번 송탄 출장소 관할이에요. 그게 도로 건설과들에도 그거 잘 알겠습니다. 알고 계셔요.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그 신경 별로 안 확인해 쓰고 보겠습니다. 계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예. 그리고 또 이거 세입 목표 초과 달성 이게 자주 재원 확충이 있네요. 11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우리 세입 목표액이 이게 세입 여건이 시세가 늘어났어요.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영업이익 증가, 소득 증가 이거 네, 전년도에 예. 사실은 저기 그 법인세를 전혀 이렇게 내지 않으면서 이제 촉발돼 가지고 작년에 좀 애로사항이 애로가 좀 많았죠. 많았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영업이익이 3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어요? 났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6.5조를 나긴 났습니다. 근데 세무 조정 과정에서 예. 사실 영업 단기 순이익 회계상으로는 그렇지만 세무 조정을 다시 한번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입 배당금이란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예, 358억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 이거 맞나요? 608억 증가된 게? 예, 맞습니다. 608억이 증가됐고 다행이네요. 실세 부분에서 어. 증가됐고 예. 또 아까 여기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 2월달에 성과급에서 한 67억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참 이렇게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참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래가 컴컴하고 어둡다고 예, 예. 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또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예, 예. 든든하고 좋네요. 이게 진짜 기업의 대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도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도 다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 소식이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도세는 이게 감소를 했어요. 250억 국세는 정도. 저희가 이제 그 거래세 수가 이게 그 여기 줄어들다 보니까 예. 저희는 감소를 예상해서 저기 3,200억 정도를 저희가 도에다가 예. 여기 예산을 올렸었는데 최종 확정돼 가지고 사실은 그 각 시군 그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도에서 확정돼서 1월 말에 그게 그 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증가된 금액이 3,840억이 그 이게 도에서 확정이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6,378억을 저희가 전년도 말에는 저희가 올린 대로 3,200을 올렸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확정된 거는 3,840억으로서 시세 도세 합치면은 7,018억이 저기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세는 증액이 됐는데 도세는 감액이 됐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네네. 하여튼 뭐 이렇게 활성화돼서 세액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북부 지역에도 이렇게 그 운영상의 묘가 좀 원활해지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좀 애 좀 써주시고요. 네, 시책 추진하는데 예.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것으로 발언을 끝마치고 우리 그 김신혜 소장님이 다시 1월달 부임해서 오셔서 굉장히 저희들도 든든하고 좋아요.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고 생활환경 조성할 수 있는 구도심 북부 지역 송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우리 출장소 소장님과 직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우리 평택시 송탄 출장소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좀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